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공불락의 신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고퀄리티 본격 전문 수험 방송을 추구하는 난공불락의 김건호입니다. 3주 쉬었구나. 쉬었더니 멘트가 쉽지가 않아요. 네, 어렵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괜찮나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니오리님 회장님 또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멋진 용환쌤님이 또 네, 멋진 용환쌤. 그 맛있는 케이크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합격하시고요. 네. 완전 수수기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근데 못 보던 아이디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새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2주를 쉬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네. 유튜브가요. 저희 그 난공불락을 무려 101개국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네. 놀라지 마세요. 미크로네시아, 그 다음에 세네갈, 블루나이. 그러니까요. 대박인 거죠. 시리아, 티니지, 주로 교포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전체 조회수가 16만 건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네, 엄청납니다. 네,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고 싶나 봐. 그렇게 좋은 직업인가? 네. 미국 친구가 용환쌤 알고 있다. 오, 미국 친구가? 저 이제 그 공항 가면 다 이렇게 러닝맨처럼 이렇게 해주는 건가? 네. 시험 때 입국해서 봐야 되냐고. 네. 저 입국해야 되죠. 네.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있어야 돼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시험 기간 동안에 2주 쉬었잖아요. 3주 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좀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지지난주에 지방지 9급인가요? 그렇죠. 지방지 9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서울시 7급 9급이 있었는데 다들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난공불락 식구들이 그렇죠. 꼭 합격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편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네, 오늘은. 네. 완전 순수기님 공식의 손석희 기소장님을 기소장님. 좀 이따 불러볼 텐데 공식의 손석희 공식의 손석희 아무튼, 좀 이따 불러보겠습니다. 하기야 공식의 저는 하정우니까. 먹방으로 하정우. 공식에서는 다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진행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13회째예요. 이제 벌써 넉 달 이상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매일 보통은 무슨 특집이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상반기를 좀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6월 29일이고 이제 상반기 시험이 끝났죠. 그렇죠. 상반기 시험이 끝났고 이제 7급 시험들이 이제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상반기를 좀 결산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서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진행은 상반기 결산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상담 중심으로 상담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주로 들으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진행해야죠. 기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상반기 결산을 해주시겠습니다. 상반기 핫 이슈 팩트 체크. 네. 요거 정리하면서 그 발자취를 또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본서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다음 주인가요? 네,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옵니다. 네. 기소장님 항상 얼굴이 처음 등장 때마다 안 보이는 기소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기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벌써 저희가 13회째 방송이고 물론 제가 3번 정도 못 나오긴 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나와서 나름대로 좀 활약을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뿌듯했죠? 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팩트 체크를 하면서 세무직 공무원들 서울 나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또 팩트 체크도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해서 그럼 별로 임팩트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7년 하반기 이제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또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도 많이 회자가 되지 못했지만 지금 유튜브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젠가 터질 날이 있겠죠. 네, 언젠가 터질 겁니다. 이마에서 꽝이 좋습니다. 인생 연로님은 처음 뵌 분 같은데. 팩트 체크 너무 좋아요. 완전 순숙이님. 제가 아시는 분 아닐까요? SBS 뉴스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도 언제 이렇게 공식의 손석희로 맞습니다. 손석희.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그래서 아무튼 상반기 결산인데 마무리를 잠깐 지어주신다면. 이게 제 이 팩트 체크가 저한테는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단하신 선생님들 두 분하고 함께 하면서 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분을? 네. 이 부분 굉장히. 머리까지 했습니다. 막방이기 나오려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자르러 가시더라고요. 파마까지 하고. 그래서 그 대단하신 두 분 선생님들 사이에서 제가 좀 많이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험생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작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많이 됐을 거예요. 궁금한 점들이 사실.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첫 방송만 나오고 제가 그 이후에는 불투명했는데 그래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궁금해해준 점들을 많이 또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 13회 방송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멋진 용화 선생님 많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이런.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무직 정보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실질적인 정보였죠. 50등을 활용한. 꼭 50등 안에 들어야 서울 올 수 있다. 서울 오려면 50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현실적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즌 2 때에도 꼭 뵙겠다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드리고 그래야 불러주실 것 같아서. 뭐 수험생들이 원한다면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많이 질문 올려주시고 많이 질문 올려주시고 그럼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공식의 손석희 기소장은 여러분의 질문을 먹고 사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없으면 못 나와. 그래서 3회를 쉬었습니다. 어려운 거. 제가 이게 정확하게 강원도 특집, 혼자 특집, 이병철 선생 특집 제외됐다. 제외된 가슴에 이게 스크래치가 묻어났습니다. 안 나올 때 적어놓으신 거구나. 여자 게스트. 여자 게스트. 저희는 그러니까 시즌 2 때. 시즌 2 때는 저희가 여자 진행자를 한번 모셔볼까. 좋습니다. 여성 진행자를. 너무 남성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좀 못 나오는 건가요? 아니, 항상 예정이라는 건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먹고 사는 기소장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할 말 없으세요? 지금 추경이 통과 안 되면 하반기 시험은 없는 건가요?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국회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계획은 세우고 있겠지만, 근데 또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딱 통과가 되는 즉시 바로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량 실업 상황이 해당이 되나요? 그럼요. 대량 추경 사유에 해당되죠.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대량 실업 상황 이런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 국가재정법에 보면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가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유 제한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기소장님 시즌 2에서 우리 뵙기로 해요. 약속. 자르지 않기로. 자르지 않기로. 여러분들 질문만 있다면. 그러면 시즌 2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오리님, 아쉬운가 본데 벌써 가세요. 벌써 가세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기소장님 조심히 가세요. 여러 가지 활약이 많았던 기소장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 용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네. 여러분의 그 질문도 질문과 고민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갈까요? 자, 프리수창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내년까지 도전하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26인데 졸업 공백이 2년이라 취업에 불이익이 심하겠죠? 아, 근데 저는 사실은 20대만 돼도 되게 제 느낌에는 다 어려 보여요. 26살이면 26살이면 뭐 근데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김건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사실 30대 중반에 또는 후반에 인생의 경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쵸. 완전히. 그래서 제가 저는 35살에 공무원을 그만뒀는데, 근데 공무원 그만두기 전에 그 교수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제 은사님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내가 40살이면, 40살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로 베이스로라도 시작해보고 싶다. 그렇죠. 네. 거기에 시작해도 충분히 인생이 길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꼭 하고 싶으면 분명히 용기를 가지고 선택하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26이면 사실 그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23살 친구가 와서 선생님 저 너무 늦었죠. 그래요. 23살이 26살도 와서 선생님 저 너무 늦었어요. 애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너무 늦었어요. 40살 오셔서 저 너무 늦었어요. 그래요. 40살은 좀 늦은 것 같은데. 다 네. 늦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26살이시고요. 내년까지 하신다고 하면 이제 진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1년이면 충분해요. 떨어질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합격할 생각 하셔야죠. 딱 합격하실 생각 하시면 돼요. 딱 저 정도 나이가 합격하기 참 좋은 나이예요. 네, 26살이면. 절박하게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렇죠.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인생은 길어용 카야학경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수험은 길면 안 돼요. 인생은 길지만 수험은 길면 안 돼. 수험 인생은 길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지방 설명회요. 지방 설명회가 뭐 예정이 돼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난공불락이나 이런 방송들이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지방 설명회 가서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저희가 약속했었잖아요. 그때 동접 1000명? 동접 1000명이었나요? 동접 1000명이 되면 저희가 부산 가서 방송하겠다. 해운대 앞바다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난공불락 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지난번에 강릉 특집도 한번 했어요. 강릉 특집도 저희가 그렇죠. 강원도 특집도 한번 했죠. 네. 서울시 감사직이랑 국가직 감사직이랑 업무 차이가 클까요? 이거 당연히 크죠. 당연히 다르죠. 인생결론님. 왜냐면은 서울시 감사직은요, 그 서울시의 그 감사 담당관, 그러니까 서울시 소속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본청에서 국가직 감사직은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원에서. 네. 이게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여러분 그 감사원 가보셨나요? 그게 삼청동에 있죠. 삼청동 꼭대기에 있죠. 네, 삼청동 꼭대기에 있는데 이번에 그 청와대 앞길이 다 개방이 됐잖아요. 24시간. 거기 쭉 돌고 삼청동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그렇죠. 감사원이. 그 또 감사원 앞에 가면 그 마패가 돌로. 마패예요. 그 마패예요. 그 암행어사 마패. 암행어사 마패구나. 네, 큰 돌로 이렇게 마패가 새겨져 있어요. 거기가 감사원입니다. 부산 오세요? 2018 학교님. 네, 알겠습니다. 네. 동접 부산 1000명. 한번 동접 1000명. 네, 부산 와서 하정 먹방. 부산에 돼지국밥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거 엄청 맛있다던데요? 저도 TV에 나오는데 엄청 맛있겠다. 돼지국밥 맛있어요. 네, 아무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인스펙터 33님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행정학, 일행행정하고 경관행정하고 시험 포인트가 다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포인트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관행정학 시험은 40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그래요? 네, 4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한 36문제 정도는 그냥 기출문제의 짜집기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쵸. 지문을 이제 조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행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이제 경관행정학 시험 준비가 됩니다. 네.
아까 뭐 전출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전출은 사실은 좀 연차가 쌓이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랑 바꿀 수 있는 1대1 트레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좀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제도적으로 막지는 않는데. 그러면 오늘 들어온 질문들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이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학생이요? 자, 안녕하세요. 3개월 차 초시생입니다. 네. 3, 4월에 노량진으로 상경해서 기본 입문 수업을 듣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시간표에 맞춰서 매일 2과목씩 한 과목당 3, 4강씩 잘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쿨하지 못하고 꼼꼼해서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씩 놓치지 않고 다 필기하며 듣는데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눈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수험생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드렸는데 수험 완벽주의는 합격을 망치는 그렇죠. 주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절대 플레이를 끊지 말자. 끊지 말고 실제로 시간표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에 절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하나하나 다 하려면 어차피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네, 그 시간만 많아지고 맞아요. 늘어나고 공부가 지치고 재미가 없고 그렇죠. 재미도 없고 자꾸 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꼼꼼한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딱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기본서를 한 번에 예를 들어 뭐 한 번 보는데 2달이 걸린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1회독을 하느니 빨리빨리 한 달에서 2번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꼼꼼해서 이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회독수, 그러니까 반복수를 늘려가면서 알아가는 그렇죠. 게 네. 훨씬 많이 알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꼼꼼하게 필기하고 뭐 놓쳤다고 뭐 이게 뭐 안타까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진도 쭉쭉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네네. 예. 10시간 한 번 보는 것보다 5시간씩 2번 보는 게 그치. 훨씬 그렇지. 효과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 헌법 컬이 어떻게 잡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시작한다고요? 합격 후 연구실립. 합격 후 연구실립. 지방직군은 지방직 7급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자로는 용환생 강의를 들었고 헌법은 뭐 김건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되죠. 근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근데 시간이 일단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방직이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구급하시고 들어오셨다고 하시면 아마 지자론 선택이실 것 같고, 그죠? 수업 들었다고 지자론 선택이실 것 같고, 행정법 강론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헌법까지 하시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기본서를 듣는 거는 좀 늦어요. 그러니까 진짜 7급, 이번 지방직 7급을 한번 제대로 대비를 해보시겠다고 하면 요약 강의로 들어오세요. 요약 강의를 들어오시고, 요약 강의와 함께 기출 푸시고, 그렇게 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남부 사이트가 가면 제 강의 올라가 있어요. 네.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hen트리님 감사합니다. 네. 생오리고기님 결국 반복이 답이군요. 네, 반복이 결국 반복이 답이죠. 답이에요. 반복이 네. 너무나 답입니다. 완전 단정님 이번 서울시 행정학 정말 쉬웠나요? 지방직은 95였는데 서울시는 60이 나와서 60. 너무 당황스럽고 구멍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맞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근데 이번 서울시가 60이 나왔다, 70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 이번에 쉬웠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70점이나 60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틀렸던 문제를 제가 볼 때는 한 18문제 정도는 정말 기출문제의 베이스로 나왔던 문제였는데 왜 틀렸을까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60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지 말고 내가 틀린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데 왜 틀렸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셔야 방향성이 나오지. 60인데 어떡하지? 공부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서 그냥 마음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60점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반복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분명히 덜 된 거죠. 네. 네. 95점이 나온 것도 있다. 그러면 내 실력이 계속 95점이나 그렇지 않거든요. 60점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95점 때는 그냥 내가 요행이 아는 게 좀 많이 나와서 95점이 나온 거고 60점이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적어도 내가 모르는 게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 90점 정도는 늘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런 오해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내가 한번 푸는 것으로 기출 문제를 다 본 것처럼. 근데 사실 학원 강사의 역할이라는 게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원 강사의 역할이고 수험서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만큼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네. 여러분 기출 지문이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봐야 되는 기출 지문이 보통 과목당 5,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5,000개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한 500개씩 읽어도 열흘이 걸리는 거고 2회독이면 20일이 걸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기출 문제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선생님이라든지 그렇죠. 뭐 기본서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은 늘 중요해요. 중요하죠. 반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기계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트레이닝. 네네. 찍는 트레이닝. 탁탁탁 찍는 트레이닝. 네. 써니 한경백님, 날씨가 더워서 공부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에어컨도 안 틀어줘요. 참 문제네. 그 도서관 에어컨을 잘 틀어줘야죠. 항해하세요. 네. 도서관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주면 어떻게 이 날씨에. 민원하세요. 민원. 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자, 윤주기님, 이번에 지방직이랑 서울시랑 유행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같았나요? 서울시가 훨씬 기출 문제랑 유사했던 것 같은데 국가직이랑 지방직은 문제가 낯설었어요. 이 보세요, 이 다 느끼기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저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기출 문제 변형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시험이 작년에 시작된 시험이 아니라 가지고요. 출제위원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문제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요. 내면 똑같은 거예요. 낼 게 없어. 내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시험 때 시간 안에 못 풀어서 걱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 하는데 도움이 될까? 사실은 문제 푸는 거를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랑 이렇게 똑같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근데 시간 안에 못 풀었다는 거는 기계적인 트레이닝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만 보고도 답을 탁탁탁탁 체크해내야 사실은 그 정해진 시간에 딱 풀 수 있도록 이게 해놓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 다. 누누님 한번 질문 한번 이거 긁어주시겠어요? 요것도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문제풀이는 공부가 잘 된 건지 확인하는 거라면서 이론만 완벽하게 하면 문제풀이는 필요 없다고 하던데 요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암 치료 안 받고 암을 정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산속에서. 그렇지만 대부분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암이 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론을 어떻게 완벽하게 압니까, 여러분이? 네, 이론을 완벽하게 모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기본서하고 기출문제 두 개 중에 하나 딱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서 버리고 기출문제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더 많이 나와요. 잘 모르더라도. 어? 야, 그거 어떻게 기본서를 다 이해해서 맞춰요? 선우빈 쌤 합격생 중에 그런 분이 계시긴 합격생 중에 별별 사람들 많아요. 합격생 중에 정말 수업 하나도 안 듣고도 그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가장 대다수의 합격생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바이캐가 아니고요. 거의 95%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네, 합격생들의 그렇죠.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네. 김건호 선생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는 방법이 바로 기출 문제의 정복이고, 문제 중심의 공부고, 이런 거죠. 네. 아니 뭐 우리가 뭐 기본서 누가 잘 읽나를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누가 잘 푸나를 시험 보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하나 또 해볼까요? 네. 또니님. 저는 문과 수능 1, 2등급을 받았던 고졸 수험생인데, 대학을 안 가셨나봐요. 문과 수능 1, 2등급을 받고. 일반 행정으로 7급 중에는 국가직이나 서울시 국회직도 있고, 5급도 국가직이나 국회직이 있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감을 잡으려고 했는데, 베이스가 없어서 풀 수가 없다. 네. 베이스가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원래.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이 못 풀어요. 네. 베이스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출문제를 대충 푼다고 또 감을 잡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5급 도전은 무리일까요? 문과 수능 10등급 받아도 5급 도전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도전이 무리지 않느냐, 이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단순히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7급, 공부를 못하니까 9급, 공부를, 내가 아주 잘하니까 5급, 이렇게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 보니까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수능 1, 2등급이면은 제가 요새 등급을 잘 몰라가지고 높은 거죠, 저 정도면은 높은 거죠. 근데 아마 재수를 준비를 하시면서 대학을 안 가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러면 좀 어리시고 하시면 좀 대학을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5급을 하실 거면. 한방눈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다면평가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들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 시험 문제의 지문을 보시면, 다면평가, 이거는 행정학과 관련된 거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다면평가가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유인을 주죠. 그래서 이게 관계성이 확대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추진력이 저하된다면 그 자체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 단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어떤 평가 제도가 효율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지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업무 효율성이 향상이 되는 지문이 나왔어요? 네,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계성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이 확대, 그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제도라는 게 사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망하자고 도입한 제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장점이 이만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도입을 한 거고, 근데 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는 거고. 네. 캬 학경님, 멋진 용환 선생님 나이가 그러면 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디 멋진 용환쌤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무튼. 썸 타는 거예요, 둘이? 멋진 용환, 저는 77년생이고요. 멋진 용환쌤님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몇 년생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남궁불락 중에서 막 창 속에서 썸을 타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채팅창 질문이 뭐가 있나? 1회독 강의 때 강의 후 복습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4시간 강의를 들으면 4시간 복습 정도 하면 되죠. 네, 좋죠. 네. 빨리 제 생각에는 최대 4시간인 것 같아요. 4시간을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넘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권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복습할 때 강조하는 게 최대 이 시간은 넘기지 말라. 더 빨리 끝내는 건 괜찮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꼭 리밋을 넘어서면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내가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그 시험 망치는 길인데 네, 이 시간 안에 끝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복습은 일단 강의 들은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그 강의와 복습이 다음 강의와 복습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계획이 있으면 정해진 계획대로 항상 가야 됩니다. 네. 용환 선생님은 갈수록 혈색이 좋아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져야죠. 네. 자, 이쪽 또 올라온 거 한번 볼까요? 7급을 시작하려는 초시생입니다. 국영사? 사회가 있나요? 국사. 국사. 마스터하고 다른 과목을 하려고 합니다. 국영사 이론심화 1회독을 마쳤는데 다음은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4과목이 남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4과목이 남았죠. 근데 요즘 지방직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방직 7급인가? 국가직 7급은 영어가 토익이에요. 토익인데? 토익이고. 뭐 어쨌든 토익 준비를 하셨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 네. 행학, 행법, 경제, 헌법 어떤 걸 해야 되느냐고요? 뭘 해야 되지? 일단은 본인이 제일 자신 없는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자신 없는 건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쵸.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못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좀 앞에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뒤에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뭐랄까, 자기 생각할 때 자신 없는 과목? 이런 과목들. 저 같으면요, 그 추천을 해드리면, 이대로 하시려나? 저는 행정학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 과목 중에 행정학, 행정법, 경제헌법 중에서 왜냐면은 이 행정학이 좀 잡다한 학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맞아요. 잡다한 학문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지. 잡다한 학문이기 때문에 종합사회과학이지. 종합사회과학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행학을 딱 잡으면 나머지 뭐 경제나 이게 다 어차피 사회과학이니까 경제나 뭐 법 과목들이 좀 체계가 좀 잡혀요. 그러니까 저는 행학 추천. 그리고 헌법하고 행정법은 둘 다 공법이라서 헌법을 먼저 공부하고 행정법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헌법이 원래 이게 통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체계를 다루는 법이고 상위법이잖아요. 그걸 시행하는 행정 권력과 관련된 게 행정법이니까 그렇죠. 헌법을 듣고 행정법을 들으면 이해도가 훨씬 빨라지죠. 훨씬 쉽죠. 행정법이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 있는 걸 늦게 하고 자신 없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네. 기출 문제가 전혀 없는 이론이나 판례는 어느 정도로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기출 문제가 전혀 없는 이론이나 판례는 선생님한테 맡기시면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수준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론하고 판례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안 봐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책에는 있어. 책에는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론은 일단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지문이 전혀 없는 이론. 이 지문이 어떻게 객관식 지문으로 구성이 될지조차도 예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공부의 효율성 차원에서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틀리면 되죠. 한 문제 정도 틀리면 되는 거고. 근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헌법 판례는 기출이 되지 않았더라고 해도 뻔히 기출이 될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판례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험생들은 판단 못하죠. 판단 못하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전혀 없는 이론이나 판례에 대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김건호 선생님이 기출 문제, 이거는 필요 없는 이론이니까 보지 마.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함들을
선생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가 보지만 하고 했지? 왜 나도 나도 이러면 얼마나 마음 편하잖아. 뭐 마음 편하잖아. 안 나오면 저 새끼 뭐 저 새끼 죽일놈 뭐 이놈의 스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쌤들을 믿고 그 불확실성을 선생님들한테 전가시키고 선생님이 책임져라.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 시험, 그렇죠. 시험이 한번 끝나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스무 문제 중에 뭐는 뭐 책에 있네, 뭐는 어려웠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한두 개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문제는 다 맞았냐? 그것도 아니야. 딱 그 나온 거 한 개, 두 개만 틀리고 나머지 과목 다 맞았으면 그 사람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 게 아니라 무조건 합격하지. 무조건 합격.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걸 나도 맞춘다라는 전략을 써야지. 남들도 못 맞추는 걸 나는 맞추겠다 이런 전략을 쓰면 그것만 맞고 다른 거 틀려가지고 떨어져요. 제발. 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남들이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나 혼자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아무 실수 없이 그걸 그대로 다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하나 틀리면 안 돼. 남들도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내가 실수 없이 맞추는 거예요. 그런 성실함과 차분함의 경쟁이라고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호쌤 노유민 닮았어요. 귀여워요. 어떤 노유민? 뚱뚱한 노유민, 살 빠진 노유민. 그냥 노유민. 언급 없는 노유민. 네. 오 이동민 진짜네. 뭐가 진짜라는 거지? 노유민 닮았다. 노유민 진짜? 권호쌤이 국칠보다 서칠이 낫다고 한 것 같은데. 서칠이 제가 낫다 그랬죠. 기재부랑 서칠이랑 비교해도 똑같나요? 이건 무슨 말이지? 기재부는 최악인데? 이거 안 되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가치 판단이 다 다르니까. 이거 업무를 가지고 사실 비교를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기재부 이렇게 비교하기는 그거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국칠하고 서칠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좀 개인적인 제 입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사니까 아무래도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서울이 낫겠다. 뭐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국가직보다는 서울시가 뭐 복지 포인트나 월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도 좀 많고 해서 그 1년에 손에 쥐는 돈이 그래도 한 200~300 정도는 더 되지 않나? 근데 제가 앞에 좀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기재부 최악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기재부 최악. 죄송합니다. 그게 최악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최악이 아니죠. 최악은 아니고 힘들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헌신하다 근데 보니까. 사실 기재부에 대한 그 선호도가 예전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기재부에 많이 갔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는 다 웰빙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참 그 인물란에 허덕인다 그러더라고요. 합격생 전화통화 오늘 없습니다. 네. 합격생. 인물란에 허덕인다 그러면 기재부 지금 그렇죠.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네. 그래. 이게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들어갈 때는 뭐 부처에 순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면요 부처 순위 없어요. 부처 그냥 그 자기 적성에 맞게 일할 뿐이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전출 전입이 자유롭기까지는 않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굳이 서열을 매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기 부처가 있고 뭐 비인기 부처가 있고 물론 이제 높은 성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처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자신들이 가고 싶은 부처를 선택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주변의 시선에 이렇게 목매어서 사실 건가요? 뭐 어떤 대학을 나왔다, 뭐 무슨 부처가 좋다더라,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이 고생도 공무원이 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남들 눈치 보고
부모님 이야기 듣고 부처 선택하는 건 정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마누라한테 물어봤어요. 부처 선택할 때. 제가 그때 아직 기혼이었죠. 그때 결혼했을 때잖아요. 야, 선택해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다 떨어졌고 저는 마누라한테 야 여기 가도 돼? 마누라가 맘대로 해. 네. 인생욜로님 네. 문화재청 가서 사실 역사 공부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네. 멋져불어 카학교님처럼. 네. 문화재청도 되게 괜찮아요. 전국 박물관 돌아다니면서 다 근무할 수가 있어요. 네. 맘만 먹으면 좋죠. 가족들이 좀 힘들겠네. 가족들이 좀 힘들겠네. 네. 자 이제 또 질문이. 최악은 사회복지라고 들었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세상에 행복해가고 사회복지직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민원 상대하는 데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이게 또 적성에 맞으면 그렇죠. 재밌을 수 있는 거고 보람인 거고. 보람이죠. 다들 합격후기 보니까 행정학 너무 잡다하고 합격하고도 체계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제 강의를 안 들은 합격후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합격하고는 책이 안 잡혀도 돼요. 네.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책이 안 잡혀도 정말 진실이다. 네. 책이 안 잡혀도 돼요. 합격했으면 책에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면 된 겁니다. 네. 그 정도면 이미 책이 잡힌 거예요. 네. 고용노동부로 들어가면 7급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자동으로 아니에요. 근로감독관 분들은 별도예요. 그 7급부터 인강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문 강의와 그 다음에 이 기본 심화 강의 어떤 기준으로 들어야 되나요? 시간이 허락하면요 인문 강의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재수생이다. 그 다음에 뭐 기존에 공부를 좀 많이 했었다. 이러면 심화 강의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심화하고 복습 시간 좀 짧게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죠. 네. 제자 중에 가장 기억 남는 합격생이 있나요? 뭐 기억 남는 합격생? 기억 남는 우리 난공불락에 우리 출연했던 그 수험생, 그죠? 그 기억에 남죠. 우리 난공불락에 전화 인터뷰한 수험생. 그 공고 졸업하고 그 친구? 삼관왕했던 그 수험생. 정말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이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큰 전환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도 가지고 또 새로운 기회도 열리게 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아니,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제 강의 들었대요. 헌법을. 네. 그 요약 강의. 네. 나도 놀랬네. 아니 왜냐면 그때가 딱 타이밍이 좀 애매한 타이밍이라 국회직 준비하기.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보람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합격한 제자들 보면 정말 보람 있습니다. 그 머리 노란 친구.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인 거죠. 그렇지. 잘 찾아왔지. 네, 잘 찾아온 거죠. 합격시켜줄 줄 알고 잘 찾아온 똑똑한 친구들. 네. 제자 중에 외무 영사직에 도전하는 당연히 있죠. 있겠죠. 헌법이니까. 권호쌤 제자들 중에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무슨 직렬 하는지 뭐 굳이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렇죠. 다른 질문 한번 또 볼까요? 또 들어왔던 질문. 기본 심화 강의 때는 기출책도 같이 해요. 네, 기본 심화 강의 할 때는 기출 문제도 풀고 기본 이론 강의도 듣고 모의고사도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시 7급 지방자치 기출은 문제풀이 따로 안 해요. 그 지방자치론 강의에 기출 문제 또 같이 풀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시험도 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애직 요 질문 올라온 거 잠깐 볼까요? 고용노동부 면접을 준비하는데 막상 혼자 준비하려니 힘듭니다. 혼자 준비할 때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직 인천 서울시도요. 근데 면접을 준비하실 거면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요. 가급적이면은 좀 스터디나 아니면 학원도 괜찮고요. 좀 구성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말을 또 연습도 해야 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가급적이면 된다면 꼭 학원을 다니고
그다음에 팀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정말 피치 못해서 혼자를 준비한다면 핸드폰 같은 걸로 꼭 자기 모습 촬영해서 그쵸. 그것도 괜찮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부모님 앞에서라도 얘기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거든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그렇죠. 네. 긴장한 모습이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게 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2018 합격님, 보통 9급 기준으로 합격생들의 평균 공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 합격은 몇 개월, 몇 년 기준인가요? 요거는 제가 경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베스트로 합격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주 단기는 1년 내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년 10개월 이렇게 그렇죠. 준비하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진짜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실히 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네, 그러니까 7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몇 개월 준비 안 하고 보통 이제 1, 2월 달에 시작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 그 해에 있는 시험을 떨어져요.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1년을 다시 보내는 거지. 그래서 합격하는 게 그러니까 합격생들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인생의 의미도 알고 그리고 그렇지. 합격의 기쁨도 그렇죠. 느끼고. 그렇죠. 그런 아주 베스트 케이스고. 3번이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3번이 넘어가면 힘들어지죠. 네, 3번이 넘어가면 힘듭니다. 요때부터는 실력과 관계없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년 이상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일단은 책을 봐도 내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지겨워지죠. 네,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겨워지고. 나는 왜 이렇게 점수는 잘 안 나올까 이러면서 그렇죠. 네. 기본서도 바꾸고 막 책도 막 여러 개 이렇게 막 보면서 더 막 아는 지식은 늘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또 떨어지죠. 네. 이게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빠르면 1년, 그다음에 최대 2년까지 바짝 해가지고 잘 모를 때 그냥 붙어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3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3년을 만약에 넘어갔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 지금 시청자들 중에서도 장수생들이 있을 텐데 이게 장수생이 힘든 게요. 공부가 힘든 것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를 또 학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고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또 시험이 다가오면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험이라는 게 합격하기가. 1, 2년 차보다 사실 집중도 더 안 돼요. 그렇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장수생들은 정말로 저는 앉아 있는 시간에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하루를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것보다 하루를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 집중도를 하고 본인을 너무 학대하지 않는 거. 괜찮거든요. 사실 1년 늦어도. 뭐 너무 조급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그렇죠. 미개님,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 아직 결과 발표 안 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직도 시험 남아있으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이번 계기로 해서 또 도약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동안 공부한 거 어디 다 안 가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시험장에서 쏟아내기만 하면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오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였지. 이게 딱 오면 10점 올라요. 유레카. 네, 이거지. 이게 언제 올지 몰라.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와야 되거든. 이게 와야 이게 90점을 딱 넘거든요. 이게 와야 되는데 그게 시험 전날일 수도 있고요. 시험 일주일 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험 풀면서일 수도 있어요. 풀면서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토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풀고 나면 안 되지. 풀고 나서 알면 다음 시험에서 또 붙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험에서 유레카 하시면 돼요. 유레카 하시면. 또 질문이 또 질문 한번 볼까요? 오, 벌써 9시가 다 돼가네. 8시 반.
빨리 질문 올려주세요. 9시가 다 돼가요. 네. 구군만 준비했는데 국가직 불합했고 지방직과 서울시는 간당간당하다.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이 있는데 헌법과 행정법 강론, 그 다음에 지자론 준비해서 7급 지방직을 준비해 볼까요? 우리 수험생들은 이 질문을 못 보나요? 이 PD님? 이거 전체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질문. 지금 보이는 거죠?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마이미님한테 제가 답을 드리면, 간당간당 안 해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당간당 안 해도 7급 준비해야죠. 7급 지방직. 그 정도의 합격권에 가까운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라면 몇 개월 고생하면 그 지방직 7급 합격할 수 있는데. 근데 석 달이 남았잖아요. 한 80일 정도 남았나요, 지방직이? 그러면 지금 9급이 저 정도면요. 사실은 헌법 행법 강론, 지자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강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암기이고 총론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자로는 이제 행정학 파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좀 헌법일 텐데, 이제 헌법만 어떻게 그 안정적으로 85에서 90점 정도 나올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해보세요. PSDS님 축하드려요. 이건 왜 그렇죠? 왜 축하지? 무슨 일이었죠? 무슨 일이지? PSDS님. 그것만 다 떨어지고 그의 지방직 7급 붙음 꼭 하세요. 보세요. 이런 분들이 또 난공불락에 와서 또 후배분들한테 힘을 주시네요. 그치. PSDS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멋진 공직생활 하세요. 네. 이번 서울시 7급 지방자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6번 질문했습니다. 네, 6번째 읽었습니다. 여섯 번째 읽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론 문제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늘 어려웠습니다. 늘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에 뭐 특이하게 어려웠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어려워요, 원래. 서울시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이.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서울시 7급이 어렵긴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제학에 들인 시간만큼 지방자치론에 시간을 들였다면 진짜 어려웠을까? 그렇지. 근데 이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2주 공부하고 이게 사실 들어가서 시험 보는데 그 정도 시간에 점수를 이만큼 받았으면 굉장히 그게 이피션시로 따지면 굉장히 고효율의 과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래 기대했던 점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못 받으면 아쉽죠. 네. 근데 경제학은 뭐 강의만 보니까 한 넉 달 하는 모양이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잠깐 볼까요? 아까 뭐 그 질문 중에 헌법 경제학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국가직 생각하시는 모양인지 지방직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헌법은 여유가 좀 여유가 아니라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데 경제학은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책을 한번 읽어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 지금 기본서 1회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박기호님, 용환쌤이 꼭 경간부 행정학 준비 중에 이릅니다. 경간, 네. 고민하지 마세요. 경찰간부 행정학 고민하지 말고 기본 컬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경찰간부도 이렇게 순환이 있더라고요. 순환이 있는데 그 순환 때 저 컬리에 맞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 입문 강의 듣고 기본 강의 1권만 1회독 하고 지방직 쳤는데 괜찮았어요는 뭘까요? 괜찮았어요는 몇 점 받았다는 걸까요? 네, 아무튼 네. 근데 강의를 다 안 들으셨는데? 네, 1권만 반만 들었다는 거죠. 반만 들었는데 반만 들은 건 다 맞췄나봐.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괜찮았어요.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시험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3분의 1 강의가 남았는데, 내년 시험 준비하신다면, 새로 시작하세요. 새 책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특집이, 저희가 오늘로써 시즌 1을 네, 시즌 1을 종료를 하려고 해요. 종료를 합니다. 네. 7월 달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강의가 많아지고요. 죽을 것 같아.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네. 강의하면서 또 이것까지 준비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만 시간을 갖고 또 더 좋은 컨셉으로 시즌 2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집중 기간입니다. 그렇죠. 네. 리오리님 아쉬워요.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네. 아쉬워요. 네. 고기작업 중지 제 질문은 네. 고기작업 중지님이 하신 질문이 있나요? 고기작업 중지 요약 강의 듣고 혼자 기출 문제 합격 후 연구실 일단 요약 강의를 한번 듣고 판단을 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요약 강의를 한번 듣고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기출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모 강의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그 노트로 수업을 해요. 노트로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라서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셔도 좋은데 혼자 풀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영이 아니라 진모를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진모 문제를 제가 되게 잘 냈어요. 근데 진도별 모의고사는 꼭 해야 되는 그 수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고기작업 중지님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고 끝내죠. 좀 시간이 넘더라도 필압하셨네. 9급 필압하셨는데 커트라인보다 1.8점밖에 안 높아서 저번에 들은 이거 이 학생이 한 거를 못본 거야.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쪽지로라도 고기작업 중지님 답변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벌써 9시가 9시 네 다 됐습니다.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자꾸 우리 시즌 2 언제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시즌 2는 언제쯤 시작할까요? 사실 가을 정도를 저희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가을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이클이 이제 7급 사이클까지 끝나려면 9월 말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 정도 해서 시작을 하려고. 또 중요한 어떤 하반기 채용 공고가 뜬다든지, 그다음에 개헌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다든지, 이러면 아니면 면접 특강을 한다든지, 저희가 또 특집 방송을 네. 시즌과 시즌 중간에 또 기획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쪽지 드리면서 또 그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기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공단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구나. 네. 행정학 기본서에 있는 지자론 부분으로만 커버 가능할까요? 네, 지자론은 하나의 과목이에요. 네.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경제학하고 지자론하고 서로 경쟁하는 과목인데 그 뒤에 있는 페이지 가지고 그게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공부하고 지자론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미개님 감사합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큰 힘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민님 즐겨찾기 해놓을게요. 네, 즐겨찾기 해두세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두세요. 즐겨찾기 해두셔야 여러분들 저희 특집 방송할 때 그렇죠. 문자가 가죠. 문자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즐겨찾기 꼭 해주시고요. 저희 한 10분만 더 할까요? 10분만? 그러시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네, 마지막 날이니까. 용한 짱짱맨님 또 30분만 더. 30분.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이 수희 아저씨가 되게 무서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진짜. 합격 후 연구실. 합격 후 진짜 연구실 오실 거죠? 합격 후 꼭 찾아오세요. 지방지 9급 엄청 잘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정학 95 경기도 합격가. 경기도가 원래 가기 힘든 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요. 네. 멋지네. 마지막으로 하면 될 거라고 권해주세요. 하면 되죠. 써니 한경백님 꼭 합격하십시오. 네. 근데 왜 저희 이름은 안 하고 써니 한경백? 김건호 용한쌤님 이렇게. 당연히 있죠. 커트라인으로 합격해서 최종 합격하신 제자분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리오리님 행정학 누구 강의 들으셨어요? 당연히 용환 쌤이죠. 물어보나 많아져. 네. 네. 재밌다, 재밌어. 네. 감사합니다. 7, 8월에 영어에만 집중해도 될까요? 영어가 부족하면. 근데 그렇게 하셔야 부족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영어가 사실은 쉽게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나오게 기초가 될지는. 없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시간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건호 용환 쌤도 7급, 9급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없어요. 시험은 안 봤지만 저희 볼 때 그 시험이 딱 이 시험이었잖아요. 1차 시험이. 객관식, 저희도 똑같은 시험을 봤어요. 국어가 빠진. 그렇죠. 국어가 저희는 40문제. 네, 40문제. 행정학 40문제, 국사 40문제, 영어 40문제, 행정법 40문제. 그렇죠. 그랬죠. 저는 경제학 40문제 이렇게 했죠. 경제학 40문제 풀어봤어요? 40분죠, 40분. 듣기만 해도 아유 힘들겠다. 야.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네, 그렇습니다. 한방눈이에요님이 꼭 합격하라고 합격 노트에 적어주셨는데 7자를 8자로 고치러 가도 되나요? 안 돼요. 빨리. 올해 하반기 아이도 시험 남아 있어요. 빨리 하반기 시험 남아 있으니까 17년에 꼭 합격하세요. 8자. 네, 꼭 합격하셔야 돼요. 오지마. 겨울에 합격했어요라고 찾아오세요. 네. 필기 전 특집이 뭐죠? 마인드 컨트롤. 저희 필기 전 특집 남궁블락 방송 보고. 그렇구나. 사복지 체험.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뿌듯해. 모모님 축하드립니다. 면접까지 최종 합격하고. 네. 면접 전 특집도 도움됐구나. 사복직 최종 합격했대요. 최합이구나. 네, 최종 합격하고 교육을 앞두고 있대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기출문제집에 오답 작업 하시려는데 더럽게만 되죠. 더럽게만 돼요. 근데 깨끗하게 오답 작업하면 안 되나요? 좀 정성을 들여서? 그러면 여러 번 보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깨끗하게 오답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럽게 오답 작업 하지 말고. 다시 안 볼 생각인 모양이죠? 네, 다시 봐야 되니까. 네. 수험 때 쓰면서 공부했나요? 아니면 눈으로? 이거는 사실 좀 개인 스타일 차이인데 저는 쓰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쓰는 게 막 그냥 대충 막 갈겨 쓰는 게 아니라 딱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서 딱딱딱 써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게 사실 뇌하고 가장 직결된 게 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학습 방법론상으로 눈으로 보는 사람이 효율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암기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는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름이 휘어졌대요. 이름이 이거 뭐 계속 돌아가요. 네. 시즌 이제 끝날 거 아니까 얘네들도 말을 안 듣네. 야. 면접 보고 와서 선생님 남보로 오시면 됩니다. 남보. 남보. 네. 꿈이 우선인가요? 생계가 우선인가요? 이건 애매하다. 애매하다. 저는 항상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계의 문제를 아예 저희 생각하지 않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가장이거나 또 그 위치에 맞게 본인이 책임감은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인사조직론 보충 강의 자료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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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런 인사조직론이요. 사실 인사조직이 시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률이거든요. 왜 근데 거기만 따로 뽑을까요? 그 인사혁신처에 이근면 처장 왔을 때 그 이근면 처장이 막 얘기해가지고 인사조직 직렬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뽑기 시작했는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린 전문적이니까 전문적으로 뽑겠다. 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가야 될지 몰라서 참 이런 게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 회계직 공무원 뽑는다고 했다가 그 신설을 해놓고 안 뽑았어요 또. 아니, 굳이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근데 빡세잖아요. 저기 뭐야 경쟁률 엄청 높던데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경제학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뭐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또 10분이 다 됐나요? 네. 여러분도 오늘 궁금한 거 없으시죠? 행정학 남은기간 정리법, 네 최종 정리 특강 통해서 네.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 반복하시고 기출 문제 틀렸던 지문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권호 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3회 진짜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힘들지만 또 보람 있는. 네, 보람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만날 때는 또 합격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한가득 그렇죠. 한가득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런 날들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접만 되면 필리버스터. 동접만 필리버스터. 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뭐 늘 하던 거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수험생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즌 2에서 시즌 2에서 만나요. 안녕.